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5강인데 금융론을 마무리할 강입니다. 부동산 증권론의 13번부터. 지난 시간에 MBS는 충분히 정리를 해서, 자, 13번을 보면 우리나라 유동화 제도에 틀린 건데 4번만 봐도 되겠죠? CMO의 경우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저당풀이라고 하는 거, 소유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기관에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4번 옳은 거. CMO는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MPTS가 아니라 이건 MPTB의 일종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틀렸고요. 2번 MPTS는 조기상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자, 위험하다. 수익률이 높다. 위험할수록 높다. 낮은 게 아니에요. 3번 MPTS는 발행기관이 주택 저당 채권을 근거로 투자자에게 발한 순수한 채권이다. 이건 MBB에 관한 설명이고요. 4번 CMO는 콜방어 가능합니다. MBB처럼. 그래서 맞는 거예요. 5번 MPTB는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이체되고 소유권도 투자자가 가진다. 자, 이거는 뭡니까?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이체되고 소유권도 투자자에게 있다. 이건 MPTB가 아니라 뭡니까? MPTS, 투자자한테 다 넘어가는 거는. 그래서 지금 4번 맞죠? 아까 콜방어는 여기서 CMO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15번입니다. CMO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CMO는 소유권만, 그러니까 모기지 자체의 소유권이 발행기관에 있다 이거예요. 발행기관에. 그리고 이 이자가 MBB보다 높은 거는 그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거죠.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에게 있고. 2번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의 주체, 당연히 MPTB의 일종이니까 같고요. 3번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만기가 길수록 높죠. 당연히 만기 길면 이자 높아요. 4번 발행기간은 채권의 만기 이전이라도 원본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콜 조건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여기서 이제 조기상환 때문에 원리금이 안 들어와도 2년 동안은 이거 주겠다. 부분 콜 방어가 가능하다.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원리금, 그죠? 예.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기상환 위험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렇고. 5번 따라서 장기 투자자 원하는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서 이건 틀린 거죠. 여기 부분 콜 방어가 가능합니다. 부분 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원리금, 요 약정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콜 방어란 조기상환 위험을 방어한다는 거거든요. 콜 이제 끝났어. 이 콜을 방어한다 이 뜻입니다. 자, 16번 문제. MBS의 발행 형태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MPTS는 통상 만기가 장기이나 MBB는 단기다. 2번 발행자 입장에서 MBB는 부의 효과가 있지만 MBB는 부의 효과가 없어요. 자산을 파는 게 아니에요. MPTS는 부의 효과가 있어요. 자산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 내용하고 같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3번 MPTB는 MPTS와 MBB의 성격을 결합됐다. 4번 CMO는 첫 계층을 변동금리, 이건 아까 보신 거. 5번 현재 대출금리가 약정금리보다 낮아질 때 시장금리가 막 떨어지면 조기상환 위험 커진다 그랬죠. 다 상환하고 딴 거로 바꿔버리겠죠. 자, 17번은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MBS는 무엇인가?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기간이 있지만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갖는다 하면은 이거는 MPTB나 CMO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위험 분산 후에 만기 다양화, 벌써 CMO 다계층 저당채권이다. 그렇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부분 CMO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CMO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18번. MBS 24의 기출이에요. 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의 기출인데 1번은 MPTS에 대한 설명, 2번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투자자가 갖는 게 아니죠. MBB는 발행기간에 있다 그랬죠. 이거는 발행기간,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 주택저당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소유권 갖고 있으면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예, 투자자한테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은 CMO, 4번은 MPTS, 5번을 보시면 CMBS는 이제 커머셜 모기지 해가지고 상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19번을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 중에서 발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거, B자 들어가는 거 다. 그죠? MPTS는 투자자에게 주는 거고, 나머지 니은디귿 미음, CMO는 MPTB의 일종이니까 발행기관에 있다. 그래서 니은디귿 리을만 맞는 거예요. 자, 20번에서 35번까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보면은 18회부터 26회까지 계속 나왔어요. 안 나올 때는 뭐 지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내면서 또 지문 속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별표가 5개입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를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어떤 의미를 보는 건데, 자, 1번을 보면 소액 투자자도 대형 부동산 등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그죠? 예. 부동산 뭐 1,000억짜리도 살 수 있어요. 500만 원으로 내가 투자하면 주식 그만큼만 사면 되니까. 2번 토지 소유자 등의 부동산을 위탁하면 회사가 관리나 개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제도는 부동산 신탁이에요. 네, 이건 틀렸고.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건 페이퍼 컴퍼니라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아요. 이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4번 리츠에 투자하면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받게 되고 매기 약정한 이자를 수령하는 게 아니에요. 리츠는 이거는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주식이니까. 예, 그래서 손해날 수도 있어요.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1번만 맞았어요. 자, 리츠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전문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딩이 나왔어요. 물건이 시장에서 이거 사고 싶어요. 수익률 계산해보면 투자 의사결정을 해보니까 가령 뭐 수년가가 뭐 100억이 나오고 이거 사야 되겠죠. 예, 수익률 내부 수익률도 좋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펀드를 만드는데 이게 투자회사라고 했죠. 투자회사는 그러니까 이거 회사형 펀드입니다. 주식회사가 돼요. 펀드가. 그러면 투자자한테 그냥 돈을 받고 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받아요. 출자를 한 거니까. 그래서 빌딩을 삽니다. 차입을 좀 해가지고 빌딩을 소유자는 매각하고 이제 현금 주고 삽니다. 사고 얘가 이제 주로 페이퍼 컴퍼니니까 실제 관리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요. 빌딩 관리를. 그래서 이제 임대료 수입 등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배당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해주더라고요.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제 매각을 했다. 7년 후에 가령. 그러면 매각에 대한 추가 배당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자산관리회사는 대부분 자산운용사에서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고 직접 관리하는 거죠. 부동산을. 위탁관리는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질적으로 회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형식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주식회사로 그래서 만드는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실제 관리는 위탁한다 그랬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리츠라고 약칭으로 하는 거는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 형태는. 그렇지만 대상이 기업구조정용 부동산, 즉 부채상환 목적의 부동산, 법정관리 및 화이기업 부동산 뭐 이렇게 여기에 기업구조정을 돕기 위한 회사다. 위탁관리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투자회사는 대부분 이제 세일즈 앤 리스백을 한다 이거죠. 여기가 기업입니다. 기업이 매각하고 사업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채 갖고 회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팔고 다시 임대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임대료를 내면서 언젠가 이제 다시 사게 되는 그런 구조겠죠. 네, 이런 겁니다. 자, 21번을 보시면은요. 리츠 효과로 보기 어려운 거. 1번. 시중 부동자금이 아파트 등 현물 자산에서 직접 투자하다가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로 이동해서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고, 2번 대외 경쟁력 확보, 3번 부동산과 자본시장 효율적으로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대형화 전문화. 4번 장기 채권인 리츠. 여기서 틀렸죠. 채권 아니에요. 리츠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펀드입니다. 회사용 펀드. 틀렸고, 5번 실물 자산에 투자함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그죠? 화폐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동산 가치 자체가 올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 22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오른 거. 자, 1번 부동산을 위탁하면 관리는, 이거는 아까 부동산 신탁 나왔던 거네요.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고, 3번 CR리츠는 규제가 심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조장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 있어요. 자, 4번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자산관리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면 주주가 되므로 증권시장을 통해서 증권시장에 상장되니까 거기서 자기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요. 23번 이제 법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틀린 거. 자산의 구성에 관한 거예요.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구성. 2번 배당은 100분의 90 이상. 3번 총 자산 중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배율은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라 주주총회. 최근에 바뀐 규정이에요. 전에는 100분의 30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게 딱 사라졌어요. 주주총회. 그래서 좀 어렵게 냈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주식 분산. 이건 한 사람이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인당 소유 한도액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관리는 100분의 40이고 자기관리는 100분의 30입니다. 처분 제한도 있어요. 막 샀다 팔았다 못하게. 그래서 주택은 3년 국내에서 주택이 아닌 건 1년, 국외 부동산 상관없고요. 자, 24번입니다. 24번을 보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자, 최저 자본 중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렇게 구성하고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이거죠. 부동산 관련 증권은 뭐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사채, 주택저당증권 등이 있다. 이렇게. 배당은 100분의 90 이상을 금전, 현금으로 하고 이때 위탁관리나 기업구성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주주총회 결의 여기 있죠. 예. 투자 비율을 이렇게 주주총회 전에는 이제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 주총에서 결의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게 보시면 되고 사업계획서 내고 평가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주식의 분산이에요. 자유관리는 100분의 30, 위탁관리는 100분의 40. 기업구조는 이런 거 없고 규제가 없고 예외는 국민연금공단 주주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제 예외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처분 제한 아까 보셨죠. 주택 3년, 주택이 아닌 부동산 1년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취득 처분할 때는 실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입니다. 자, 2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형태와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위탁관리는 기업 명목상 회사예요. 그리고 법인세 면제되고 니은에 디귿 상근임직원은 자기관리니까 틀렸고 리을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위탁관리고 그래서 뭘 위탁하냐? 부동산 관리를 미음의 자산관리회사 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위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맞는 것은 디귿 비읍을 빼고 다 맞아요. 위탁관리가 맞습니다. 25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규제가 좀 강해서 그것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규제가 강하니까 설립 등기일로부터 1번에 10일 이내 설립 보고서, 3개월 후 현황 보고서 귀찮게 만듭니다. 2번 발기인 설립 당시 자본금은 3억이 아니라 5억 원 이상으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1인당 소요 한도 100분의 30, 최저 자본금 70억, 5번 자산 운영 전문 인력 5명 이상 상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발기인 설립이고 현물 출자에 대한 설립은 불가하다. 설립 자본금은 이번 7월 달에 지난달에 바뀐 거죠. 2016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5억이고 10억에서 줄었어요. 그죠? 여기는 5억에서 3억으로 줄었어요. 맨날 바뀌어서 이게 헷갈려요, 저도. 위탁관리 3억, 기업구조정 3억입니다. 그리고 10일 이내 설립 보고서 자기관리 3개월 후 현황 보고서 영업인가 신청 6개월 이내. 자, 영업인가 전에 영업인가 받고 신주 발행하라는 거고 최저자본금 자기관리 70, 위탁 50, 기업조정 50억.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요 출자자 5% 이상인 출자자도 적격성을 검사하겠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지점 설치 금지, 직원 고용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전문 인력, 영업인가 3명이고 인가 5명 이상 상근으로 두어야 된다.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라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석사학위는 3년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6번입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현행 투자해서법 규정 시행할 수 있는 거 모두 골라봐라. 국내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매수해서 2년간 보유. 이건 뭐냐면 오피스 빌딩은 지금 1년만 보유하면 되죠.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합당합니다. 니은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 처분도 가능해요. 디귿 MBS는 주택 관련 증권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저기 뭡니까? 자산의 운영 규정 중에 그죠? 예. 부동산 관련 증권 그죠? 예.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디귿은 리얼 아파트형 공장 개발해서 분양할 수 있다. 위탁 관리도 개발 가능하죠. 개발.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주주총회 결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음 직원 고용하고 상근 임직원을 두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음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이게 아니라 이걸 지워버리고 예, 그래서 경리은 디귿 리을. 자, 이 부분에 관한 내용 26번과 관련된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은 현물 부동산을 취득관리 개량해도 되고 개발 사업해도 되고 임대차, 증권 매매, 부동산 관련 증권, 금융기관 예치해도 되고 요거 아까 보셨던 권리에 대한 취득관리 처분, 신탁이 종료된 때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 수익권의 취득관리 처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문제 27번. 네, 이게 26회 문제를 수정하다가 이게 법이 바뀌어서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2번을 수정 전에 50억 원으로 돼 있는 것을 30억 원으로 바꿔야 틀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을 틀린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30억, 해설 보면 다 아세요. 해설은 제대로 돼 있어서 30억으로 바꿔주십니다. 2번 지문을 6개월 이내에 50억 원을 모집해야 한다. 끝부분에 이거를 30억 원으로 해야 틀려져요. 옳은 것이 1번이니까. 자, 리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됐고요.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 자본금 3억 원 받고 영업인가 후 6개월 내 30억 원을 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주셨죠. 그래서 틀리게 한 거예요. 50억 원이니까. 50억으로 바꿔라. 자,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정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다. 틀렸죠. CR리츠는 실체가 없어요. 4번.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상근으로 직원을 둘 수도 없습니다.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을 차입할 수가 없다 해서 틀렸죠. 차입이 가능합니다. 자, 28번이에요. 리츠에 관한 설명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리츠는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펀드 맞고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게 그 페이퍼니까 자산 보관과 사무관리를 위탁해야 합니다. 3번. 리츠는 주로 안정적 임대소득이 나오고 매각차익이나 관리 효율화 통해 추가소득 가능하다. 4번.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5번이 틀렸어요. 최악의 경우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틀렸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그럼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주식도 배당받고
시세 떨어지면 배당 받으면 뭐합니까? 그죠? 원금 손실이 나는 건데. 자,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에요. 일반 사무 등 위탁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29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규정 중 틀린 것은 1번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랬고 2번 국민연금공단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반 청약 안 해도 돼요. 2인당 주식 한도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이에요. 자, 3번 자산의 투자 운영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 상환을 위해서 자기 자본 2배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총 특별 결의하면 10배 이내에서 된다. 4번 영업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것도 1년 6개월에서 바뀐 겁니다. 지난달 2016년 7월부터 2년 이내에 100분의 30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2번처럼 지문 2번처럼 국민연금공단 등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5번 영업인가를 받게 되면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최저자본금 영업인가하고 최저자본금 갖추고 증자할 때 현물 출자하라는 얘기겠죠.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다만 주총 특별 결의로 해서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공모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 없어요. 영업인가 받기 전까지. 인가 후 2년 이내에 100분의 30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이겁니다. 면제가 국민연금공단 등이 100분의 30 이상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현물 출자.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자본을 갖추기 전에 현물 출자를 형식으로 할 수 없다 그랬죠. 현물 출자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 권리, 신탁이 종료할 때 수익권,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권, 대토부상권 뭐 이런 것 등이 들어가 있어요. 주식의 상장 규정도 있습니다. 지체 없이 상장을 해라. 30번입니다. 틀린 것. 1번은 CR리츠에 대한 특례예요. 그래서 공모, 부동산 처분 제한, 자산 구성 규정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이거 좀 잔인하게 냈죠. 법인이사 1명이고 감독이사 2인이에요.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명수가 바뀌어 있습니다. 4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 비율을 정할 때 주총 결의. 5번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가 아니면 개발 사업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특례조항, CR리츠. 100분의 70을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채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 재무구조 약정 체결하고 매각하는 부동산, 회생 절차 매각 부동산 등. 그죠? 그리고, 영업인가 미리 금융위원회 의견을 듣고, 자, 여기 요구구죠. 주식의 공모, 부동산 처분 규정, 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신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 취득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동일이 발행한 증권의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총 결의사항은 사업계획, 차임 및 사채 발행 계획 등. 아까 뭐 저기 개발 사업의 비율 결정할 때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었죠. 이건 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부동산 취득 처분 운용에 관한 사항. 법인 감독이사 선임은 여기 감독이사 2인이고 법인이사 1인. 자, 31번입니다. 이건 22의 기출이에요. 자, 1번은 최저자본금. 그죠? 자회관리 70억이에요. 2번 명칭 사용해야 되는 거고, 3번은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최저자본금 50억이라는 거고, 4번이 틀렸죠. CR리츠는 위탁관리 해야 돼요. 임직원이 상근이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5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투자회사법 받고 특별한 경우 상법 적용 받는다 뭐 이런 거죠. 32번입니다. 틀린 거. 우리나라의 리츠는 오피스 빌딩이나 도소매 빌딩 등 임대 사업만을 수행하는 임대형 펀드가 대부분이고, 2번 자회관리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받지 못해요. 설립 사례는 몇 개 있죠.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둬야 한다. 위탁관리는 아니죠. 틀렸습니다. 5번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특례.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33번은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이걸 부동산 펀드라고 약칭 얘기하고, 여기까지 보신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되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것은 리츠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리츠는 발기인 설립 후 국토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는 거고, 2번 부동산 펀드는 정의가 집합 투자 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 거고, 3번 부동산 펀드와 달리 리츠는 수익형 부동산 및 개발 사업에 주로 투자하며, 리츠는 부동산 펀드와 달리 부동산 개발 법인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다 해서 그 컴마 D 틀렸죠. 컴마 D에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가 바뀌어 있어요. 그죠? 리츠는 대출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펀드는 가능합니다. 자, 4번 리츠는 주총에서 운영 결정하죠. 이건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5번 부동산 펀드는 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정의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기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펀드하고 리츠를 비교해보면 근거 법률이 다르죠. 자본시장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주무관청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최저자본금 70억 50억, 여기는 순자산액이 10억이고. 자산관리는 자기관리는 직접 하고 위탁이나 CR은 위탁한다. 외부 위탁. 여기도 다 외부 위탁이에요. 여긴 대출이 불가능하죠. 여기는 그러나 PF 등의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펀드는. 총 자산의, 이거는 이제 바뀌었죠. 이거는 바뀐 겁니다. 이건 주주총회 결의예요. 바뀐 거고. 법인세 면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유관리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90% 배당 시 법인세를 면제한다. 그렇죠? 여기는 법인세 여기도 회사형 펀드는 여기 면제하고, 이거는 회사가 아니니까 법인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34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이 옳아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주정. 펀드는 회사형과 신탁형. 2번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모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다 해서 틀렸죠. 아까 법이 달랐죠. 그리고 3번 리츠는 불가능이죠. 펀드는 가능하고. 4번 리츠는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도 차입이 가능하죠. 당연히. 그죠? 네. 자, 부동산 펀드는 순자산의 2배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합니다. 자, 5번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100분의 30을 초과해서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다 사라진 규정이니까 여러분 리츠에서도 사라졌고 펀드는 개발 사업 제한이 없고 리츠는 이제 주총 결의를 하게 한 거죠. 자, 35번입니다. 25의 기출 문제네요.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2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이고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지도 않습니다. 금전 배당하는 거죠. 3번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포함 상근으로 두고 투자운용 수행하는 회사라서 맞았고요. 자, 4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이죠. 5억이 아니라. 그리고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10억이 아니라 5억 원. 5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수 총수의 20%를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 자, 소유 한도가 위탁관리는 40%죠. 100분의 40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편 부동산 금융론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7편과 8편이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